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정계선에 대해서 재판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즉, 정계선이한테는 재판 못 받겠다. 이겁니다. 정계선이 너무 문제가 많은 여자 아닙니까? 정계선이하고 조한창이하고 이번에 새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만, 이 마은혁 개는 뭐 거의 이제 이 민노당 그리고 이 좌빨 판사들 여기에 이제 진짜 마은혁이는 수개 같은 그런 자고요. 근데 마은혁이는 이제 아웃되고 이 정계선이는 서부지원장을 했는데 거기도 완전히 벌겋게 뭐 신한미라든가 이순영이라든가 이런 영장 전담 판사를 통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안 됐어요? 오세요. 우리가 해드릴게. 우리가 쳐드릴게. 무조건 네 영장 세일합니다. 이렇게 한 게 정계선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보면은 서부지원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막 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보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오동훈이가 답한 거 보십시오. 장동혁 의원이 크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막 칼을 꽂으니까 처음에 중앙지법 내 동부지원 군사지원에 됐고요. 이러다가 체포영장 말입니까? 아닙니다. 서부지원에 처음 했습니다. 그때 오동훈이의 눈동자가 너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법원 행정처장이 이 사람 실세 중에 실세죠. 근데 서울중앙지법에서 말하자면은 공수처에 영장을 거절했냐, 발부를 하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No, 문다혜가 얘기한 것처럼 No,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실은 뭐 확인해 드릴 수도 없다. 이거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화법을 법원 행정처장이 구사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의 답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자, 정계선이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정말 탄탄하고 실력이 대단하고 아주 짱짱한 것 같습니다. 자, 정계선 기피 신청. 정계선이 같은 여러 가지 편견과 가이드 스스로 이 철벽을 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정계선이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중한 탄핵, 대단한 이 탄핵 심판은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정계선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이제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관들이 8명이 다 모여가지고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이거를 받아들이든지 혹은 기각하든지 간에 재판관들은 이렇게 되면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저는 가장 노렸던 그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계선이도 이렇게 되면 망신스러운 거죠. 자, 헌재법에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될 때는 재판 기피 신청,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헌재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요, 상당히 저는요, 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먹힐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상식으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볼 때. 자,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가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의 탄핵 변호인단이죠. 탄핵 소추인단의 대표인 김이수의 공정이라는 이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변호인단의 대표 밑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의수가 무슨 뭐 법리적인 해석이라든가 변론을 하면은 이 황필구가 막 이 저기 서포트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제가 이거 좀 이 해석도 해보고 아 이거 뭐 제가 찾아드릴게요.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가 기타 등등등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재판관인 정계선, 즉 정계선의 남편이 변호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김희수의 밑에서 일하는 게 황필규인 거예요. 그러면 부인은 딱 재판관인데 변호인이 남편이에요. 이러면은 웬만한 거의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집에 가서 남편이 있는데 진짜 뭐 이건 이렇고 저러니까 응? 윤석열이 그냥 꼭 탄핵 인용해. 응 알았어 여보.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뭐 동지애로 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100%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보통 재판에서 남편이 재판관인데 부인이 변호사로 나왔다? 이런 거는요 재판관이 저는 그러면 그 재판은 못 맞습니다. 이러면서 스스로가 그 재판을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계선이가 너무나 양심불량인 게 자기 남편, 네? 김희수, 이거 한솥밥 먹고 있는데 한통속인데 절대로 재판을 맡으면 안 되죠. 아니 한덕수 탄핵 기각이라든가 내지는 이진숙 탄핵이라든가 뭐 이창수 서울중앙 지검장 탄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 헌재 심판에 저는 이거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정계선이는 위험한 여자예요. 자, 그리고 정계선이가 여러분, 저도 이제 정계선이 이제 그 조한창이 뭐 모든 걸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주요 부분을 청문회를 봤어요. 근데 정계선이는 진짜 빨개도 진짜 찐빨이더라고요, 여러분. 찐빨. 네. 샤킹 레드.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당시에 북한에 교전도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계엄인데 제가 이제 탄핵으로 이걸 썼네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계엄이 헌법상 맞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맞지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네. 계엄입니다. 네. 맞았네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하고 교전을 뭐 국지전이라든가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완전히 탄핵을 밀고 나간 의지를 아주 투철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아주 그냥 제가 가슴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리고 국회 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것도 위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신문만 확인하고 본회의장에 다 들어가게 해줬는데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통금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쓴 겁니다. 근데 이런 정계선인 거예요. 당연히 정계선이는 이 탄핵 심판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3가지에 말하자면 이의 신청을 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 기쁘고 마음이 놓이고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뭘 얘기했느냐. 첫째,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헌재에서 재판 기일을 헌재 마음대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쫙 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고속 빛의 속도로 헌재 심판을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날려버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로는 내란죄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는데 헌재의 이미선이가 내통을 했다는 게 확실한 게 내란죄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한 이 민주당 쪽 변호사가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뭐 들었는데 아니 자기가 완전히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이제 녹취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재가 꼼짝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철회를 할 것인가 아닐지를 확실하게 말해라.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재판 이거를 먼저 해달라. 그러니까 내란죄 철회하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이거 기각하는 거 이거 먼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매우 타당합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촘촘합니다. 세 번째는 군 경찰의 내란죄에 대해서 그때 막 그냥 그 정신없는 데서 뭐 무슨 사령관 해가지고 막 좌파 변호사들이 마구마구 찌르고 막 겁박하고 이러면서 막 진술을 받아낸 수사 기록이 있는데 그거를 이미선이 또 받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헌재법에 불가합니다. 이거는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지적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한 겁니다. 잘했어. 잘했습니다. 자, 이 수사 기록이라는 게 아니 수사 기록 보면 어때서요?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왜 막느냐? 우리나라에서는요. 재판관들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이 수사하는 거 이거를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래요. 이른바 재판정에서 이 피고인이 당사자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요즘 뭐 검찰에서 뭐 다 이제 저도 워낙에 경찰에 가서 윤미향이가 저 고발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조사도 많이 받습니다만 그럼 물어봅니다. 이 촬영을 하겠는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겠냐? 이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몰골이 너무 흉악해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좀 남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날 잡수소. 응? 나야 뭐 이제 뭐 주구장창 살 사람도 아니니까 저는 안 할래요. 이러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이제 웃더라고요. 근데 이 수사 기록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이제 경찰관이나 이제 검사가 이제 타이핑을 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 지장을 또 다 찍고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재판정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증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피고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를 꼭 확인해서 판결을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공판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선이가 이 군 경찰에서 수사한 이 내란죄의 수사 기록을 받아봤다는 건 뭐냐? 그냥 이 기록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증언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고 빨리 그냥 이렇게 기록 보고 인용 땅땅땅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헌법재판소에 자유 게시판에 글 올리시는 거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렇게 자유 게시판에 올리는 거. 물론 이제 올릴 때마다 인증해야 되고 제목도 써야 되고 내용도 써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만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써놓고 그대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걸 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헌재는 마음대로 기일 지정한 거를 철회하라. 내란죄 없는데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각하하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빨리 해라. 군 경찰의 수사 기록 받아본 이미선을 파면하라. 수사 기록 앞으로 절대 받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